우리 중소기업들 이제 걱정이 많으신 우리 대표님들 위해서 영상 좀 만들었으니까 좀 보시고 좀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김종훈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체 내에서 중대재해, 즉 사망이나 항해, 직업성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그리고 법인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이제 한 명만 사망했다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네. 저번에 한번 좀 설명드렸던 중대재해처벌법의 이 대응 매뉴얼입니다. 첫 번째로 기업에 맞는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설정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작업장의 위험성 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같이 사내의 위험 요인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 평가는 6개월 단위로 한번 실시하시면 됩니다. 1년에 2번 실시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인적 자원도 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구조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까 6개월 단위로 위험성 평가는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험성 평가로 발굴된 위험에 대해서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모를 살 수 있는 거, 안전화를 살 수 있는 거, 아니면 위험 방지 어떤 시설을 구매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안전 보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안전 보건을 전담할 수 있는 관리자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안전 보건 관리자 지정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 저번 때 말씀드렸듯이 20인 이상 제조업이나 임업, 오폐수 업종들은 안전 보건 관리자 지정이 의무화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거를 갖다 재발 방지, 사고에 대한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를 통하여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위에서 설정된 위험성 평가 자체를 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안전보건에 대해서 어떤 위험성이 있으면 근로자들이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그래도 결국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각 상황별 매뉴얼을 준비해 놓는다면 근로자나 사업주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인명 구조를 하거나 또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별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시고 임직원과 공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의무 조항이죠. 이거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2번 반기마다 일단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매뉴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들이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제 기소가 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14건이 지금까지 기소가 됐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을 보면 대표님들이 어떻게 우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팁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판례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이죠. 1호 사건이 온유파트너스라고 그래가지고 제 발생일은 2022년 5월 14일 날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제 하도급이 발생해가지고 하청업체가 있었죠. 하청업체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건물 4층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 책임 주체를 갖다가 이제 그 법조문에서 이제 나열하는 겁니다. 피고인 정모 씨가 바로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고요. 피고인 김모라고 하시는 분은 온유파트너스의 공사 현장 소장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박모 씨는 온유파트너스의 안전관리 책임자입니다. 이분들이 다 역시 다 책임이 있다고 이제 판사는 직시하고 있고요. 어떻게 지금 판결을 했냐?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반드시 사업주는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온유 파트너스의 이제 감경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판결을 낼 때 감경 요인들이 피해자, 근로자도 어느 정도 좀 책임이 있었어요. 온유 파트너스 대표이사와 그 관계자들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어요. 근저해보험으로 1억 8천의 보험을 지급했고, 하도급 업체였죠. 하도급 업체 법인에서도 5천만 원을 그 피해자 근로자에게 배상을 했습니다. 원도급인 온유 파트너스에서는 1억 원을 유가족에게 지급함으로써
대해서 피해 가족들이 우니파트너스 대표이사나 그 안전보건 책임자 현장 소장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 탄원서를 제출했죠. 이것들이 역시 감경 요인으로서 작용했고, 기존에 사실 우니파트너스는 어떤 안전보건 위반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사고 어떤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판결의 감경 요인이 됐고요. 그래서 판결 조문을 보면 도급회사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했고요. 그리고 우니파트너스는 벌금 3천만 원, 법인에 각각 이제 부과가 된 겁니다. 우니파트너스 대표이사는 집행유예 3년 판결이 된 사건입니다. 뭐 형은 이렇게 됐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구속은 안 되고 구속은 안 됐습니다. 그 근제보험도 들고 또 회사에서 위로금에서 위로금 줬고. 뭐 토탈 금액 보니까 3억이 좀 넘게 지급이 됐죠. 예, 1억 8천에 5천만 원 또 1억이니까 뭐 한 3억 3천 정도 예, 이렇게 예. 지불하고 예. 그리고 구속은 안 됐네요. 네, 구속이 안 되고 집행유예로. 다음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2호 사건입니다. 예, 그렇죠. 한국제강에서 근무하는 A씨는 방열판에 깔려서 예. 숨지는 사고가 발생됐네요. 예, 이것도 역시 이제 파견회사 직원이었어요. 방열판에 깔리셔가지고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예. 그 대표이사가 징역 1년, 실형입니다. 이거 법정 구속이 된 건이었고요. 그리고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양형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제강이 다수의 안전조치 위반인 사항들이 있었어요. 2010년에도 있었고 2020년에도 있었습니다. 2021년에도 일단 이런 이유로 해서 사망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이렇게 예. 그 안전조치의 미비에 대한 사실이 이제 적발됐고 벌금형이 발생했죠. 네. 그리고 21년 5월에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동종의 다수의 전과가 있다는 것 자체로 인해서 아까 말한 이런 감경 요인이 있었음에도 법정 구속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제강에서는 항소를 했죠. 2심 이제 판결입니다. 그래서 2심 판결인데 일단 항소한 주장이 산업안전보건법하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은 따로따로다. 이거를 갖다가 합산해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2심도 이제 판결이 났는데요. 다음 2심에 대한 판결을 볼까요? 예. 네, 2심의 판결을 보면 의무위반 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죄 및 업무상 치사죄는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따로따로 있는 법 아니고 안전보건이라는 최종 목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취지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걸 따로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으로 해서 범칙금을 받았죠. 그거 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일으키는데 결국은 작용했으니까 같은 연속사항으로 같은 범죄에 해당된다고 보는 판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심도 결국은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여기도 참작할 사항들이 많았어요. 예,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했고 그리고 근데 이거 범행이라고 그러기는 사실 겁나네요. 이게 사업하다가 뭐 사망사고가 났다고 이거 사람을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닌데 이걸 범행이라고 규정하네요. 그렇죠. 범행이라고 하고 이제 이 판결 조문은 범행으로 일단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고 피해자도 그리고 이제 유족들하고 합의도 이제 원만히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과태료도 자진 납부했지만 결국은 그냥 기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1심 형이 1심에 그대로 확정됐고요. 아. 그러면 또 여기서 한국제강에서 또 3심까지 대법원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대법원 판결 또 역시 볼까요? 예. 네, 대법원 판결도 보면 역시 2심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역시 동일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 2심에 대한 판결 자체가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확정이 됐고 대표에서는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그 법인에서는 벌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예.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평소에 준비해야 되는 법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은 두 법은 같은 선상에서 연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례. 예, 세 번째 사례는 그 골판지 그 제조 포장 회사인데 골판지 제조 설비에 윤활유를 그 주입하다가 이제 설비에 껴서 이제 끼어서 이제 사망했던 끼임 사고네요. 사고가 발생한 예. 사고고 이제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그 삼성포장이라고 22년도 3월에 예. 이 설비에 끼어서 끼임 사고로 예. 사망이 발생된 사고네요. 예. 이 기계를 정지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윤활유를 이제 갈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안전장치도 이제 사실은 설치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덮개 같은 거 안전장치 덮개를 설치하라는 내용이 예. 이런 게 안 돼 있다는 얘기고요. 요거에 대한 위반 사항들은 뭐냐 하면은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따라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대한 지침, 이 규정에서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관리 감독자가 협착 위험성들을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설치, 해체 이런 것들을 조치하지 않았다. 위험이 발생하고 사고가 났어요. 이때 대응 조치 매뉴얼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위반 사항으로 판결한 사항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삼성포장에 대한 판결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고 피고인 C는 동종적과 대표이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대표이사는 동종적과가 없었어요.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는 있는데 동일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죠. 전혀 다른 사고였다. 이 회사는 이제 그 전에 사고가 있었다. 있었는데 예. 이거하고 동일한 사고가 아니었다. 동일한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현장 책임자 피고인에는 징역 1년 2개월, 그렇죠. 그리고 네. 대표이사인 피고인 씨는 금고 4개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것도 이제 집행유예로 잘 마무리된 사례나요? 맞습니다. 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안전수칙들인데 한번 좀 보시면 기계장치에 그 덮개나 이런 것들 보호장치 넣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정비할 때는 운전을 정지시키고 보수 뭐 항상 정비하는 이제 얘기하시는 거니까 이번에 한번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추락사고. 추락사고에 대해서 뭐 안전난간 가드레일 설치하고 요거는 이제 건설 회사 같은 경우 준수하셔야 할 안전 수칙들입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14개의 이제 판결이 지금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이 판결의 공통점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업장별 고유한 위험성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위험성 평가는 인정하지 않고요. 각 사업장의 구체적이고 그리고 고유한 위험성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충분한 보상으로 인한 유족과의 합의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제 범칙금이나 벌금이 부과됐을 경우 그 사고가 그 건이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어진다면 중과가 됩니다. 중과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판결에서 아주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산업안전보건법도 충분히 이행을 하고 지적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런 과정 조치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50인 미만 우리 중소기업들,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결론적으로 좀 뭘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7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만약에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사업장 내에서 위험성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위험성 평가. 예, 위험성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각 사업장에 고유한 각 사업장에 해당되는 고유한 위험성 평가여야 됩니다. 다른 데서 만들어 놓은 위험성 평가를 사업체에 도용해서 이렇게 쓰시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회사 사업장에 맞는 위험성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 사업장마다 고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요거를 월 단위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예.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어차피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돼도 피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빠르게 구호 조치할 수 있는 상황별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이제 상황별 매뉴얼이 준비해 놔야 된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김종훈 이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우리 중소기업은 적어도 형사적인 문제 이거는 좀 구속되는 일은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김종훈 이사님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중소기업들 이제 걱정이 많으신 우리 대표님들 위해서 영상 좀 만들었으니까 좀 보시고 좀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